안녕하십니까. 심리치유 교실입니다. 제 멋대로, 자기 멋대로 그냥, 심리치유의 어떤 전문적인 교실이라기보다는 제 주관적인 생각을 그냥 두서없이 늘어놓겠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 나하고 생각이 이렇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제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혹시 살면서 이것저것 부대끼는 일이 있을 때 참고로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결혼과 이혼이 과연 능사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역시 이혼하지 못하고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같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요즘은 그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고 한 쌍이 결혼하고 한 쌍이 겨우 산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해당되니까 좀 희소 가치가 높은 겁니다. 내가 가장 젊고 예뻤을 때 선택한 짝입니다. 그것도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자기 결혼 생활을 사랑을 유지하겠다라고 결혼 서약서에 사인까지 한 당사자입니다. 그때 정말 젊었죠. 파릇파릇할 때 선택한 짝을 전현재 공인중개사를 아직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별 불만은 없습니다. 아, 그렇게 젊고 예뻤을 때 평생을 함께 살겠다라고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서 살다 보니까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사랑은 뭐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뭐 3개월에서 3년까지 그 유효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사랑 엔돌핀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덤덤하게 정말 정과 이리로 살게 되는데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엔돌핀이 나와서 뭐 50, 60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여자 없이는 그 남자 없이는 못 산다면 그 뭐 정상적인 건 아니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 우유에도 유통기한이 있듯이 사랑에도 물론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성격이 맞지 않아서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 외에 헤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잠시 뭐 한눈을 팔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헤어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성인 남녀니까 사랑의 유효기간이 다해서 이제 더 이상 살기 싫으면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떠나면 되는데 왜 떠나지 못하느냐? 그건 아무래도 현실적인 이해타산이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만약에 제가 전업주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좀 뭐 마음에 안 들어요, 남편이. 무뚝뚝하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생활비를 가져다 줍니다. 과연 이혼을 하게 되면 과연 누가 나한테 이 소중한 생활비를 가져다 줄 것인가 생각해보면 또 이해타산 문제로 인해서 선뜻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정말 치밀하게 계산해봐서 지금 내가 이혼을 하게 되면 뭐 아파트도 반띵을 한다고 해도 얼마 안 될 것 같고 또 나중에 뭐 연금 국민연금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이혼을 하게 되면 또 당장 한 달에 한 번씩 생활비를 가져다 주는 남자가 갑자기 없어지면 또 애들 양육비 준다고 말로만 해놓고 대부분 안 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또 문제가 되고 에이씨 좀 무뚝뚝한 남자이긴 하지만 그냥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주판을 튕겨보고 사는 게 낫겠다 싶으면 그냥 에이씨 그러려니 하고 또 다시 이제 법원 가려는 마음 접고 이제 사는 거죠. 그렇게 계속 속 끓이다 보면 우울증도 생기고 결국 법원 갈 게 병원으로 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살아야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내 행복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하면 되는데 내가 계속 살았다가는 더 불행해질 것 같으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에이씨 그냥 참고 살자 뭐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는 건데
저는 이혼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전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정말 죽고 못 사는 사이라서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허구한 날 둘이 찌지고 볶고 싸우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난 아이가 과연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이 형성이 될 것이냐,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인성과 가치관이 올바른 인성과 올바른 가치관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정말 남자가 여자에게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 올바른 가치관이 아이에게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맨날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는 아버지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싫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내에게, 엄마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미래는 혁혁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매일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얘도 똑같게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어른으로 이제 성장해 가는 거죠, 그죠? 그걸 뭐 가르친 게 아니지만 늘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게 너무 익숙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하기 전에 적어도 저는 아이가 중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아이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혼하기 전에 우리 아이에게 중학교 전이면, 졸업하기 전이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너는 아빠와 못 살 것 같다.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라고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이가 만약에 엄마 조금만 더 내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참고 살아주면 안 될까라는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에 따르라는 거예요. 중학교 졸업하면 이제 성인이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 의견대로 해도 됩니다. 고1 이미 다 성장한 어른이에요. 내가 없어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든 엄마와 함께 살아가든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다만 내가 헤어지게 될 이 남편에 대해서 아버지죠. 이 아이의 아버지죠.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인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게 되더라도 전 남편에 대해서 내가 그 인간이란 단어가 인간적이긴 하지만 지금은 부정적으로 사용한 거죠, 그죠? 그러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싸가지 없다라고 인간 같지도 않은 그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 아이도 똑같게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인성과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사 헤어지게 되더라도 아이에게 너의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셨다. 다만 나하고 성격이 잘 맞지 않아서 헤어지기로 결정했다. 엄마 아빠의 결정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 나름대로 어떤 자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엄마 아빠가 충분히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너의 꿈을 잘 펼쳤으면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오늘의 고민은 뭐냐면 이혼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중학교 졸업하면 이혼할까 말까 당사자들끼리 결정하면 됩니다. 위자료 얼마 줄 것인가? 뭐 그런 것만 잘 협의가 되면 됩니다. 뭐 마지막 헤어질 때까지 쪼잔하게 뭐 몇백만 원 주니 마니 뭐 이러한 것 가지고 위자료를 주니 마니 이런 것 가지고 갈등하지 마십시오. 그냥 쿨하게 어떻게 지원을 해주겠다. 단 얘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지원을 해주겠다. 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게 서로 협약이 잘 돼서 그리고 실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고 엄마의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위자료를 줘야 될 대상은 반드시 위자료를 잘 챙겨서 아이가 무난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경제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가 중학교를 졸업했다라면 그냥 서로 알아서 서로 협의해서 헤어져서 각자 자기의 삶을, 그러니까 이혼 안 했다고 해서 행복할 것도 없고 이혼했다고 해서 불행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혼할까 말까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제 주관적인 짧은 소견입니다. 그냥 참고로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